외부인의 접근이 금지된 곳. 이곳은 해외 유입품 중 재검사가 필요한 품목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두 마리. 사탕수수 두꺼비. 치명적인 독을 지닌 세계 100대 침입 외래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이건 카이만 악어. 국제적 멸종 위기종입니다. 심지어 뱀까지 있습니다. 네, 아나콘다. 모두 외래종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외래종과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딱 잡아야 돼. 있어. 바로 있어. 외래종이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받는 까닭입니다. 외래종인데 붉은기 거북이 알이. 족보가 없어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체류자죠. 지금부터 자연의 불법 체류자가 된 외래종. 이들을 추적합니다. 영광군 개마항에서 뱃길 2시간 20분. 이곳에 외딴 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집 뒷집 터놓고 살던 이 평화로운 섬사람들에게 요즘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 키보다 높은 이 고추밭인데. 아니 뜯어먹고 그냥 분질러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을 다 망쳐버리는 거네? 아니 몇 년 동안은 그러죠. 지금 인자가 이라고 그물로 이렇게 뒤져보는 게 그물로 쳐놨다가. 여기는 그물이네요 지금. 네, 그물 쳐놨다가 하도 그물도 필요 없으니까 저거 작년 겨울에 저거 해놨잖아. 꼬치가 한 컵도 없잖아요. 이런 그물로는 녀석들을 막을 수도 없답니다. 꼬치 봐. 여기 잡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꼬치를 여기다 심었어. 심은 뒤에 하루 저녁에 들어와서 싹 뭐 이 밑집가량 이렇게 싹 뜯어먹어 버렸어. 그래갖고 한 퍽도 없잖아요. 여기 고추 트럭이에요, 트럭. 비늘 씌고 요 심었어요. 요 비늘 씌고 심은 뒤에요. 다. 쑥대밭이 돼버린 고추밭. 대체 누구의 소행인 걸까요? 다 몰아서 잡았으면 쓰겠어요, 진짜로. 잡아내야 사람이 살되 여기 보시 터마다 하나도 그물 안침도 없어. 밤에만 나타난다는 침입자. 때가 되면 주민들은 전투태세에 들어가는데요. 아침에 걷고 저녁에 또 덮어 씌우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안 들어오게. 아이고 이런 동네가 이거 안 저기면 다 먹어본다니까. 안 먹으면 못 산다니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환경 생태 전문가 최종인 씨가 탐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하나 이 사슴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거 죽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숲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뜻밖에도 사슴의 사체. 참. 요 그물에 이게 뿌리가 아마 이게 여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 이제 썩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저기에서 넓어져서 갈수면 갈수록 좁아져가지고 저기는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곳이에요. 오죽했으면 주민들도 바다에 쳐야 할 그물을 산에 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천천히 해야 돼. 미끼로는. 저기도 한 마리 죽어 있어요. 저기 소나무 뒤에 바로. 근데 이건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뿔하고 입 있는 데가 걸려 있어요. 황소만큼이나 크고 우람한 꽃사슴. 작잡함을 감출 길이 없는 최종인 씨. 여기요. 잠시 후
여기서 소리 났어요, 여기서. 여기서 소리 났거든요. 숲에 울리는 경계 경보. 작은 사슴과 큰 사슴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사슴 일가족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이 지목한 범인이 혹 이 녀석들이 아닐까요? 그날 밤 아무리 안 돼도 내 개인적인 생각은 한 1000도 정도는 내가 보고 온 이 사방에 몇십 마리씩이 전부 정박하고 있어요. 아 저기 있네 2마리 있네 어디요? 저기 2마리 있네요 저기 많이 있네. 저 여러 마리 날았네. 저쪽으로 서치 비춰보시오 그렇습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 밤의 습격자는 사슴이었습니다. 저기 또 여러 마리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주위가 1월 달에서 약 4월 달까지는 마을 전체가 사슴 놀이터가 육지 사람들은 사슴이 뭐 아름답다 뭐다 좋지만 우리는 그게 사슴이 아주 적이에요, 적. 우리의 동화책 속에서 늘 착하고 예쁘기만 하던 사슴. 그런데 어쩌다 안마도 사람들에게 적이 된 걸까요? 그 까닭이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마을까지 내려와가지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마리. 두려워하기는커녕 발을 구르며 겁을 주는 암사슴. 이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인데요. 새끼 사슴이 무리에 합류하자 안정을 찾고 갈 길을 가는 사슴 가족. 쳐놓은 그물망이 무색하게도 사슴들이 마을로 내려와 아무렇지도 않게 작물을 뜯어먹고 온 섬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개체가 얼마나 된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주민들은 800마리라고 그러고 어떤 날 1000마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이해가 돼요. 너무 많으니까. 주민수 190명, 추정되는 사슴의 개체수 약 1000마리.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외래 좀 들어왔던 사슴이라든가 엘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육지와 한참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 어쩌다 사슴천지가 된 걸까요? 사슴이 지나간 자리, 풀과 나무가 거의 없는 맨 땅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야행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사슴들이 대낮에도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이 사슴들은 대체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안마도에 온 것일까요? 그 이제 이게 원래는 없었던 건데 생긴 게 사람이 데려왔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 20년 됐을까요? 그전에는 뭐 5마리, 10마리 미만으로 이제 뿔하고 뭐 몸보신용으로 쓴다고 사다가 방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관리를 못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30년 전 약용으로 키우기 시작했다는 사슴. 하지만 타산이 안 맞자 주인은 떠나버렸고 사슴은 방치됐습니다. 방치된 사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주인이 있는 가축이었기에 주민들은 손쓸 방법이 없었죠. 결국 주인은 올봄에서야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무주물로서 그 야생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지금 산에 저기 수십 년째 방목돼 가지고 거기서 커버린 야생 동물이지 않습니까? 가축이 아니고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야생 동물로 보고 있죠. 외래종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동네가 또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마리의 곰이 사육장을 탈출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동네. 탈출곰을 잡기 위해 포획단까지 꾸려졌는데요. 곰 때문에? 예, 곰 때문에요. 맞아요 여기. 아니 대방에 열리 들어가고. 탈출한 곰 중 한 마리는 신고 당일 발견돼 바로 사살됐습니다. 열어줘. 그렇지. 순놈이구만. 20일이 지난 지금 나머지 한 마리는 행방이 묘연했는데요. 하나를 잡았잖아. 하나 잡았는데 이 주인은 자꾸 2마리라고 우리는 공무원들은 이걸 봐달라니까 우리 계속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아니 시에서 그 체크가 되어져 있어요. 안 된대요. 될 수가 없다. 마리수를 등록이 딱 돼 있는 건 아닌가 봐. 이게 환경유육청에서 확실하게 감독을 해야 되는데 10마리다 그러면 10마리가 딱 있어야 되는데 10마리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밤 늦은 시간 이 지역에서 곰이 탈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새끼 반달곰.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됐었는데요.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선생님, 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 뭐 그거 이제 이거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왔다 가시면 뭐 할 거예요? 탈출이 되면 뭐 그런가 보다. 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슈는 2번 됐지만 이거 말고도 3번 정도는 더 있는 거거든요. 곰이 다 출현한 거는. 그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인시에서는 주민들이 뭐 이렇게 곰 나와서 위험하다 이럴 때 나와는 보긴 하지만 이게 자기네들이 그걸 뭐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곰이 탈출했다는 농장. 아저씨. 육중한 철창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 해외에서 수입된 반달 가슴곰입니다. 농장에 지금 몇 마리가 있는 거죠, 선생님? 여기 17마리. 17마리. 원래는 몇 마리였던 겁니까? 18마리인데 네. 한 마리를 이번에 네네. 내가 착각한 거야. 한 마리 나간 것 같다가 아, 2마리 나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 왜냐하면 아, 도축인 거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신고를 못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까 봐. 그렇습니다. 실제로 탈출한 곰은 2마리가 아닌 1마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육장 주인은 왜 거짓 신고를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지자체에서 조습 인공 사육 허가증, 곰 인공 사육곰 사육 허가증 이거를 내줬어요. 1980년대 초중반 정부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수입된 곰의 사육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사육곰 사업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점차 악화되자 1993년 우리나라가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했고 상황이 급변했죠. 사육되던 곰이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한 관리 대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야생동물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이 있어요. 산에서 들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라가 자급자족하는 게 야생동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야생동물이 아니잖아. 인공사육곰이잖아. 인간이 밥을 줘야 먹고 살고 사는 건데 어떻게 이게 야생동물이냐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 씨. 정부의 사육곰에 대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비좁은 철창 안에서 애물단지가 돼버린 곰. 애물단지가 된 건 안마도의 사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 길이죠. 길목에. 곳곳에 뭐 다. 이게 나무 발가락으로 다 고사된 나무. 이건 좀 된 것 같고. 해를 거듭할수록 사슴 때문에 민둥산이 돼버린 이곳. 그러니까요, 진짜. 이제 어디서나 사슴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섬의 풀을 뜯고 나무를 갉아먹는 사슴들. 사슴 때문에 성한 나무가 없습니다. 겉에가 채관이고 안쪽이 물관 쪽인데 작년 가을 겨울에 이렇게 갈아먹었으면 이 나무가 새로 잘 자라는 데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약해지면서 결국은 고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다른 나무는 파란데 저 노릇끼리 벌써 이미 단풍이 들은 것처럼. 사슴은 뿔이 날 때 가려움 때문에 나무를 긁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먹이가 부족할 때는 나무 줄기까지도 먹어치우는데요. 침엽수림 그리고 활엽수가 이제 산 정상 쪽으로 오면서 있었는데 이 활엽수림이 많이 지금 고사되고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활엽수림이 이제 조금씩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생물 다양성도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좀 더 빨리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숲이 망가진 것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막고 섬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아이고,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부의 해석은 뭐라고 하는 건가요? 어디요? 야생화되었다고.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개체수 증가만으로는 생태계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상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어떤 법적인 완전히 그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영광군의 입장은 어떨까요? 근데 영광군에서도 솔직히 사슴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자체도 법을 지켜야 될 부분인데 총기 사용 자체를 뭐 함부로 내줄 수도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환경부는 축산법상 가축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환경부가 왜 그렇게 답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미 야생화된 부분에 대해서 가축이니까 농림부가 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뭐 국내에 있는 모든 것을 저희가 다 해야죠.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외국에서 들여온 사슴과 곰. 이런 동물이 때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좀처럼 풀기 힘든 골치 아픈 문제를 말이죠. 심지어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인 가물치도 미국과 유럽 등 외국에서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외래 생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크니베스를 기억하시나요? 이미 오래전 우리의 자연에 침입한 대표적인 생태교란 생물들이죠. 그렇다면 2021년 현재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무장지대의 남방 한계선.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토교 저수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선 외래종 퇴치 작전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됐습니다. 어떤 상대와 싸우게 되는 걸까요? 물고기입니다. 머리의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입이 큰 물고기. 뭐예요 그게? 베스예요. 베스요? 큰입 베스입니다. 1973년 식용으로 도입된 후 우리 생태계를 잠식한 대표적인 외래종 물고기죠. 물속에서 큰입 베스를 만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포획에 들어간 지 1시간 만에 잡은 큰입 베스가 수십 마리에 달합니다. 제가 물속에서 봤을 때는 토종 물고기가 베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번식하는 그 방법이나 그 시기 내지는 먹이를 사냥하는 습관, 그 습성, 먹는 양 모든 면에서 토종 물고기가 베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큰입 베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엄청난 크기의 입을 갖고 있는 외래종 물고기. 녀석들은 이 큰 입으로 갑각류, 어류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한 입에 집어넣죠.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자기 몸의 3분의 1 크기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자연의 불법 체류자. 사람들은 그동안 큰입 베스를 퇴치하기 위해 쏘가리와 가물치의 방사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큰입 베스는 번식력도 대단합니다. 산란 시기인 4월에서 6월 말 먼저 둥지를 마련한 수컷이 암컷을 유도해 산란을 시작합니다. 둥지 한 곳에 낳는 알의 개수만 수백 개에서 10,000개까지. 이 중 90% 이상이 부화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큰입 베스에 못지않은 또 다른 외래종 물고기가 있다는데요. 제법 묵직하게 올라오는 물고기들. 이결에는 뭐가 제일 많이 잡히는 건가요? 블루길. 네, 블루길. 블루길 제일 다 블루길이잖아요. 블루길 역시 1960년대 말 식용으로 도입된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생물입니다. 그 많던 붕어, 메기, 쏘가리는 이제 구경조차 힘들다는 이곳. 진짜 작년에 비해서 한 20, 30배 거의 30배 정도 늘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빨리요? 네. 근데 내년 정도 후년 제가 보기에 내년 후년이면은 거의 다 뭐 분리기가 외래 어종이 다 차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년 새 30배가 늘었다는 블루길. 다른 물고기들의 알을 쪼아 먹어 우리 토종 물고기의 씨를 말리는 주범인 블루길. 카메라도 피하지 않는 녀석. 알을 지키기 위함인데요.
산란기가 절정에 다다르는 5, 6월이 되면 물속에서 몸을 흔들며 산란하는 블루기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번식력도 생존력도 엄청난 외래어 종들을 퇴치할 방법은 뭘까요? 세상의 포식자로서 우리나라 물고기를 전부 먹어치우는 날강도 같은 존재라고 그럴까요?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큰 문제죠. 이곳에서 연구용으로 키운 크니베스의 포식성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녀석들은 토종 윗물고기인 피라미즘은 눈 깜짝할 새 해치우는데요. 심지어 동족인 크니베스의 새끼까지 잡아먹습니다. 그렇다면 크니베스는 현재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나 퍼져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전국에 채상류를 제외한 모든 수채에는 거의 대부분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분포지가 너무나 넓게 확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동면이나 산란 지점 등 크니베스가 오래 머무르는 지점을 포함 크니베스의 행동권을 연구 중인 충남대학교 연구팀. 행동권 연구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크니베스의 분포는 전국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크니베스와 블루길이 점령해버린 우리의 민물 생태계. 그 속에서 우리의 토종 물고기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남 지방을 가로질러 남해로 흘러드는 낙동강. 그 물줄기를 가르는 배 위에 세 남자가 있습니다. 이들에겐 특별한 임무가 있는데요. 요즘 잘 안 잡혀요. 이런 식으로 풀밭에 개갖고 이 안에 집을 짓고 사는데 이렇게 여기 와서는 먹이는 손 안 대고 가서 앉아서 똥 싸고 가서 똥 싼 지 얼마 되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떤 게 똥이에요? 이게 전부 다 똥이라. 누트리아 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누트리아 똥이에요. 똥. 이렇게 생겼어요. 이들이 찾고 있는 건 바로 뉴트리아, 거대 쥐로 알려진 외래종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똥 있잖아요. 여기에 사이로 이 사이로 지나다닌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몇 군데 정도 덫을 나누신 거예요? 한 10군데 정도. 10군데. 흔적은 녀석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죠. 네. 오, 하얀 게 있네. 뉴트리아입니다. 아. 잔다 이거 와. 다갈색과 흑갈색, 흰색, 그렇지. 세 종류의 뉴트리아 중 오늘은 흰색 털을 가진 녀석이 포획됐는데요. 자, 꼬리만 잡으면 돼. 포획틀 속의 먹이를 찾아 들어왔다가 걸려든 모양입니다. 순놈 맞다니까. 그 닥쳐. 여기가 순놈 편하지요. 순놈이고요. 이빨은 물갈기가 있고 앞발은 물갈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당근 같은 거 쓰면 저 앞 두 손으로 잡고 그래 먹어요. 뉴트리아는 1985년에 고기와 모피 생산용으로 남미에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녀석들은 순식간에 우리를 뛰쳐나가 생태계 교란 생물이 됐죠.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낙동강에는 뉴트리아가 창궐했습니다. 녀석들은 밤이고 낮이고 낙동강 주변을 활보하며 수변 식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죠.
이 거대한 쥐들이 떼지어 몰려다니는 광경을 목격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금 집단으로 이렇게 지금 다 젖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이게? 급기야 녀석들은 농작물까지 공격했습니다. 뜯으면 사사사. 이거 빼서? 예, 이빨 아니 그냥 그 다리 빼지 말고 그냥. 먹잇감이 부족한 겨울이면 하우스 작물까지 큰 피해를 입히곤 했던 뉴트리아. 농작물을 먹어치우기 위해 출몰한 녀석들을 대낮에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골치 아픈 거대 쥐를 소탕하기 위해 포획 및 수매 사업 등 다양한 퇴치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죽었어. 이게 거의 배로 좋단 말이야. 이게 상당히 빨리 숙성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설치류니까. 길고도 지루한 전쟁. 저 안에서 한 마리 들을 거 아닌가? 저기. 많이 들었네. 또 한 마리 뉴트리아가 포획됐습니다. 오랜 퇴치 전담반 활동으로 나름의 노하우를 쌓았다는 이분들. 이거 잡으려면은 첫째 양배추. 뉴트리아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양배추하고 그 다음에 사과. 지금 올게 보면 지금 벌써 해사가 나는데 나는 먹도 안 했는데 지금 뉴트리아 줬거든. 줬고 그 다음에 당근. 이거를 이 세 가지를 넣어야 뉴트리아가 잘 잡혀요. 먹이값이 비싸지만은 이걸 넣으면 그래도 뉴트리아 잡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다행히 뉴트리아 포획 개체수는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낙동강 일대에 서식하는 개체수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정감을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인력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퇴치를 안 한다든지 퇴치반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마냥 손을 넣을 경우에는 이제 번식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 몇 배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 개체수가 급격히 불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 뉴트리아는 잘못 들어온 외래종을 퇴치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전라남도의 한 저수지. 밤의 울음소리를 따라 발걸음이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작업할 때 좀 키우고. 조용조용 녀석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신중하게 전진. 낚싯바늘에 걸린 이 녀석. 황소개구리입니다. 발버둥을 쳐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딱 잡아야 돼.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낚시. 있어. 모르고 있어. 황소개구리는 1985년 식용으로 북아메리카에서 도입된 생태계 교란 생물. 고생했어. 옛날에는 120kg, 많이 잡는 사람 140kg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은 뭐 15kg면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많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황소개구리 역시 그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녀석들의 먹잇감은 뭘까요? 이 우렁이 같은 이것은 우렁이. 미꾸라지가 나왔네. 미꾸라지.
수출포도 나오잖아요. 마랑가시도 있잖아요. 마랑가시. 고기가 아니고 이게 마랑가시 그 가시요, 가시. 저수지에 있는 거. 이것도 우에서 떠서 다니니까 지가 채 먹은 거예요. 스티로폼은 물론 담배 꽁초까지 황소개구리가 얼마나 무서운 포식자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민물고기 사업을 하다 황소개구리 개체수가 많다는 걸 알고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정철수 씨. 그는 황소개구리를 잡아 식용으로 납품하기도 하고 보약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다는데요. 이것이 내가 황소개구리 보관하는 창고다. 예전엔 이 냉동고 안을 가득 채우고도 부족할 만큼 황소개구리가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인간이 많이 잡았어. 안 잡은 것은 아니고 많이 어마어마하게 잡았는데 그 숫자도 많이 줄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리저리 보다 보면 없어지지 않냐. 생태계 보고로 알려진 우포늪에서도 외래종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년째) 우포늪과 함께 살아왔다는 우포늪 지킴이 주영학 씨. 이빨 달라붙어. 이빨 달라. 대고 샤깝게. 주영학 씨는 오늘도 뉴트리아를 잡는데 하루를 보냅니다. 여기 굴이거든. 여기 통과한다. 이게 야 보자. 여기로. 이 벌거면 질러면 다 통과 다 돼 있어. 뉴트리아는 굴을 파서 그 안쪽에 서식지를 마련합니다. 입구는 물론이고 이동 통로와 출구까지 완벽하게 굴을 파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죠. 때문에 뉴트리아는 연못이나 하천의 둑을 무너뜨리는 주범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단이 길에 여기 밭피고 천적이 있잖아요. 누대는 천적이 없습니다. 그 천적이 누구냐? 우리 사람입니다. 바로 내 편에 제가 잡고 내 전날 못 가도 기억하는데 만날 지나 잡아서 갖고. 원인 제공자는 일단 우리 인간이지만은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인간이 이제 또 나서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의 불법 체류자는 결국 인간의 욕심과 방심이 만들어낸 결과는 아닐까요? 야, 한번 잡히자. 한번 잡히자. 야, 나나 잡아. 야! 이빨 4개. 오늘도 주영학 씨는 또 한 마리의 뉴트리아를 잡습니다. 한번 들어가야 돼. 야, 크다 이게. 많이 줄었다고 해도 남아있긴 하네. 아, 그래도 있습니다. 얘는 끝도 못 봐. 계속 잡아야 돼.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외래종과의 전쟁.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크니베스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화물 중 정밀 검사가 필요한 물건들은 반드시 이곳을 거칩니다. 동물 역시 마찬가지죠. 이 모두는 수입된 동물, 즉 외래종입니다. 수입돼서 들어오면 이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럼 신고에 품목하고 실질적으로 현품이 일치하는지, 개수는 맞는지 이것을 저희 그 협업팀 반장님이랑 같이 동행하에 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마리인데 좀 많아요, 이거. 콜로라도 리버터도. 네, 이거 콜로라도 것 같아요.
두꺼비에 뱀까지. 이 동물들은 어쩌다 우리나라에 온 걸까요? 요즘에는 뭐 이색적인 그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뭐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남들이 키우지 않는 것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에 대한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수입 외래종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문제는 자연에 버려질 경우 우리 생태계를 치명적으로 교란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라고 유입주의 생물인 거예요. 여기서는 허가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는 이 개구리입니다. 항아리 곰팡이병을 다른 양서류에게 옮길 수 있는 매개체.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이렇듯 반려동물로 들어왔지만 허술한 관리는 큰 재앙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는 되겠어. 환경생태 전문가인 최종인 씨는 안산 갈대습지에서 외래종과의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됐어요. 거북이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리 들어와서 여기가 쉬고 있어요. 여기가 쉬고 있으면은, 요거 쉬고 있을 때 이게 저기서 보고 요걸 싹 올려버리면 거북이가 갇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9마리를 잡았어요. 대체 어떤 거북이길래 손수 포획들까지 발명하며 잡아야 하는 걸까요? 포획을 위한 끈질긴 기다림. 들어갔어요. 일단 묶어놓고.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어요. 이제 저 안에 저기 그물이 딱 올라와 있잖아요. 일광욕을 위해 바위에 올라온 거북이. 변온동물인 거북이는 체온 조절을 위해 일광욕을 해야 한다는데요. 이것은 이런 거북이의 습성을 활용해 만든 포획틀입니다. 이게 붉은귀 거북이. 꽤 크네요. 이것도 한 7, 8년 자란 것 같아요. 상당히 붉은귀 거북치고는 상당히 큰 거예요. 어이구, 눈 옆에 선명한 붉은 무늬. 그래서 이름이 붉은귀 거북이인 이 녀석. 붉은귀 거북의 퇴치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말라서 그렇지 이거 몇백 마리 되는 거예요. 자, 전에 잡은 것들하고 이게 이제 2번에 걸쳐서 잡은 거거든요. 번신력이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거하지 않았을 때게 얘네가 한 성체가 돼가지고 2, 3년 되면은 그럼 또 알을 또 그만큼 낳을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개체수가 그 지역에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범해 보이는 땅. 여기는 이렇게 길이 단단하잖아요. 사람이 다니는 길. 이거 봐요. 이렇게 단단해. 호미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 팔람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들었어요. 여기에. 흙 이겨가지고 풀하고 섞어가지고 물을 가지고 와서 팠어요. 여기 있다. 엄청 많네. 놀랍게도 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번에 많게는 30개까지 알을 낳는다는 붉은귀 거북. 이거 무슨 알이에요? 이게 외래종인 붉은귀 거북이 알이에요. 어머, 이게 신기하다. 네. 이거 터지지 않나요? 안 터지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깨어날 무렵 보면 좀 이 껍질이 얇아져요. 터질 것 같아. 사람들이 모르니까 또 놔주는 거잖아요.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불법 체류자예요. 맞아. 네, 불법 체류자.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 인근.
하천변에서 쉽게 목격되는 붉은 귀 거북. 붉은 귀 거북은 1970년대에 미국에서 들여와 반려용으로 기르다 버려지고 종교계 행사를 통해 방사되면서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생물이 됐습니다. 토종 거북이들보다 더 빨리 성숙하고 몸집도 더 크며 번식력이 좋은 데다 공격적인 습성까지 지닌 녀석이죠. 그나마 이제 이 종은 확산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엉뚱한 뭐 하천이라든가 또 다른 곳에 또 이제 새로운 종, 뭐 쿠터 거북이라든가 뭐 노란배 거북이라든가 이런 종들이 또 이제 번져 나가는 거죠. 반려용으로 기르다 버려지는 동물은 이미 자연 생태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곳 인공호수에서는 거북이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길 가던 시민이 먹이를 주자 익숙한 듯 금세 몰리는 거북이들. 그야말로 물고기 반, 거북이 반입니다. 리버쿠터 4개체, 그리고 페닌슐라 쿠터가 하나, 둘, 3개체 정도. 아까 쟤는 들어갔나? 그렇다면 이 호수 속엔 외래종 거북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다른 거북이는 지금 안 보이지. 붉은귀 거북, 페닌슐라 쿠터, 리버 쿠터에서 총 3종이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붉은귀 거북은 물론 지난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리버 쿠터,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페닌슐라 쿠터까지 모두 외래종 거북이가 점령한 인공호수. 전남대학교에서는 현재 이 외래종 거북이들의 생태를 연구 중입니다. 그냥 다 써버려줘. 우선 발신기 붙일게요. 이 붉은 귀 거북이가 특수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완전 열대성 동물인데 이게 거북이를 추적할 수 있는데 추적을 해서 거북이의 행동권을 연구하기 위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사된 거북이는 자신의 이동 반경 등 행동권을 데이터로 보내줄 것입니다. 붉은 귀 거북 행동권 연구를 바탕으로 밝혀진 충격적인 결과. 현재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분포된 붉은 귀 거북이 2050년이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유기된 그 거북류들이 하천이나 조그만 소하천 이런 걸 통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거북류들도 이제 산림 쪽, 시골 쪽으로 점점 현재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붉은 귀 거북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야생에서 도시하고 좀 먼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의 불법 체류자 외래종. 그들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큰 돈을 들여 전쟁을 치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외래종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우리의 자연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난대림과 온대림이 혼재되어 있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월출산 국립공원. 이곳 한켠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비밀스레 보호 중인 동물이 있습니다. 남생이 보호 차원에서 이 대체서식지를 마련하고 20개체 정도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먹이를 줘가면서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있고 지금 껍데기가 지금 벗겨져 있는 게 나올 때가 된 것 같긴 해. 지난 2012년 이곳 월출산에서는 토종 거북인 남생이의 서식지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곧바로 남생이 보호 사업에 들어갔죠. 생명을 불법 체류자로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의 욕심과 방관 때문입니다.
어떤 외래종의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의 토종들이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연. 지금 관심 갖지 않으면 우리의 토종 생물이 영영 사라질지도 모릅니다.